올해 안에 유력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을 추진했던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블록 배정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달이었던 일반계 고교 입시에서 올해 400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연금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추진 상황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용역 발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부산 정치권의 반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용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반대하는 부산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 쟁점화하기도 했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용역 나오는 것을 좀 보고. 금융위원장이 연말 용역 결과를 보자며 반발을 무마했는데 12월 21일로 예정된 보고서 납품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하고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며 급물살을 탄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광업지수에 당초에 12월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일자나 이런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추가 지정 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국내외 금융기관 집정 여부, 향후 유치 가능성,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 경영 환경 등입니다. 전주는 650조의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국제금융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연금 해외 수탁회사를 유치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수기관 설립의 길을 여는 등 몇몇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습니다. 법상에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융기관이 옮겨올 이른바 A급의 사무공간이 없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 움직임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한 논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금융위를 최대한 설득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향후 발표될 연구 용역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낼지 또 오는 10월 금융중심지 신청 일정에 맞춰 전라북도가 나머지 요건을 완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한 해 전북을 이끌어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산형 일자리를 구체화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위기의 조선업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강동엽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3년째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때 5천 명이 넘던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조선업 훈풍에도 군산 산다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위해 전라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형 일자리에 조선 산업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선박블록을 배정하게 하고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에는 인건비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블록 배정을 통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시 조선업계가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선박을 할당을 받는. 현대중공업 역시 재가동을 위해 지역산업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지사는 또 GM 군산공장 재활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연합체든 군산에 유리한 모델을 만들고 부족한 곳은
행정위 보완해 GM 등과 협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 무산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라앉은 군산형 일자리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째서 여기까지 아직 성공을 못 거뒀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모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막연하기만 한 군산형 일자리가 올해는 구체화돼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선업의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한 송하진 지사 기자회견을 취재한 강동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먼저 조선산업을 군산형 일자리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의였다면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과 전라북도 간의 협의가 먼저 진행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선박블록을 배정하면 전라북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협력업체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대중공업에서 손해가 나지 않게 해줄 테니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군산에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계획이죠. 네, 그렇기는 해도 그동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요구에 꿈쩍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송하진 지사의 발언에 뭐가 달라질까요? 사실 선박블록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 군산시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블록을 제공하지 않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하진 지사의 입장 발표로 현대중공업이 입장을 바꿀지, 이는 거꾸로 말하면 전라북도의 역량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일단 현대중은 국내 업체라서 뭐 군산형 일자리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GM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GM과 군산시도 이 논의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흔히 GM 문제를 말할 때 활용 내지는 재활용을 말합니다. GM은 현대중공업과는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해 초에 베링글 사장이 살 사람이 있으면 공장을 매각하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공장,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이든 공장을 마련해서 지역을 일으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 곳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체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한 걸로 알려졌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이건 잘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달에 지역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를 낙관할 수만 없습니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에도 나타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에 송하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8분 응선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도처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의 고입 선발고사는 탈락자가 없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특성화고 취업난과 자사고의 일반 학교 환원 압박으로 일반 계고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 이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달이었다가 올해는 지난 5년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전주 지역 200명 그리고 익산과 군산에서는 100여 명씩의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앞으로 탈락자는 없을 것이라며 선발고사까지 폐지한 전라북도 교육청은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취업률 하락으로 특성화고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취업률은 20%대로 지난 16년에 33%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고졸 학력에 대한 여전한 편견으로 일반계 선호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현장에 가서 힘든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몰리지 않나, 인문계 쪽으로 몰리지 않나.
또 다른 원인은 자사고 폐지 압박에 따른 미달 사태입니다. 익산 남성구는 130명, 군산 중앙구는 106명이 미달돼 그만큼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자는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전북 지역 중학교 3학년도 15,000명이나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정부의 청와대와 부처 인사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단행될 문재인 대통령은 도내 출신의 한병도, 윤영찬 두 수석의 교체를 포함한 청와대 2기 수석급 인사안을 내정하고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체된 후임에 전북 연고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지난달 차관급 인사에 이어 현 정부의 전북 인물 외면이 이어져 향후 지역 발전에 동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강 청장은 선거 기간 본청 수사관이 총장 후보자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일탈 행위인지는 수사로 명확히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의 공기질이 상대적으로 나빠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81군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2곳의 부유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위반한 12건 가운데 84%인 10건이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겨울철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한파를 막는 방안 시설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남구사 입구 등 10곳의 방안 텐트를, 버스 이용자가 많은 85개 정류장에 탄소 발열 의자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진 진안 마이산 탑사에서 역 고드름이 생겨 화제입니다. 최근 마이산 탑사 절안에 놓아둔 물그릇에서 10에서 16cm의 역 고드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학교나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공유 주차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주야 간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종교시설에 주차장 시설 개선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습니다. 전북은 이시연과 이성윤, 김정훈, 이은식 등 전북 유소년 팀인 영생고 출신 4명과 김재석을 신인으로 영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45살 박모 씨가 이마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과 내부 집기류가 파손돼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 공급 팬이 증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전북 중고생의 2.4%가 문제군으로 나타났으며 8.2%는 위험군으로 조사됐는데 돈 내기를 경험해본 경우는 38.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